930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곽부장의 곽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휴일 잘 보내셨나요, 대표님?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930 투자전략실 오늘 곽영훈 대표와 저희가 공부해볼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급성장하는 전기차 폐배터리도 돈이 된다. 오늘은 저희가 폐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기차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폐배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네. 뭐 전기차가 생산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제 배터리가 계속해서 양산이 되는 거니까 생산이 되는 거니까 폐배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우리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그 상황으로 보면은 한 70%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대략 우리 키로수로 한 뭐 15만에서 20만 키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뭐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는 상태에서 벌써 전기차가 실제로 이제 나온 시점에서는 한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폐배터리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제에너지기구의 어떤 기준에 좀 따르면은 지금 현재 2025년까지는 7천만 대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누적 대수가 지금 13만 5천 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올해가 2021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에는 113만 대까지도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 폐배터리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폐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집에서 이렇게 건전지 사용하시면은 다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재활용하죠. 예. 사실 버린다기보다는 따로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폐배터리는 바로 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물과 이렇게 접촉이 되면 화재 발생도 있고 이래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폐배터리가 어떻게 재활용 그리고 재사용이 되는지 그게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쓸 수 있는 곳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네네. 현재 지금 네. 전반적으로 어떤 자료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0%를 사용하고 30% 여력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개념으로 해서 재활용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전기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 자전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좀 에너지가 좀 이렇게 좀 적게 상대적으로 전기차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활용도가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활용이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니켈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망간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추출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환경 오염과도 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해당 전문가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건 향후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은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부속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좀 배터리잖아요. 또 제일 비싸기도 네. 하고 네.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폐배터리가 된 걸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배터리 생산 비용도 조금 절감되는 효과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만큼 그 사용은 재활용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잘 진행이 되고 활용이 잘 된다면은 배터리 생산 전체적인 수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비용도 감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국마다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보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이라는 회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셀리온이라는 회사가 집중적으로 폐배터리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뒤젠펠트라는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미 연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재활용 방안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속을 다시 재추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전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해외 기업들의 동향도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폐배터리 사업에 뭐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핵심 대기업들이 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렇죠. 관련주들을 저희가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골라본 종목이 파워로직스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좀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OCI는 빠졌는데 OCI도 들어갑니다. OCI도 뭐 이게 그 폐배터리를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셀, 뭐 태양광 관련된 또 셀로 또 이용하고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카메라 모듈 쪽으로 주력을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워로직스가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휴대폰 부품이나 스마트폰, 전기차 이런 쪽에도 영향을 좀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라고 합니다. 기술과 배터리 시스템 통합 설계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북 그 오창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ESS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한 후에 양산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파워로직스가 이 폐배터리 분야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차 보급, 전기차 보급, 제 주변에서도 최근에 차를 이제 외제차를 좀 전기차 개념으로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8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면은 내연이냐 전기차냐 물어보니까 다 전기차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제 파워로직스의 성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대 주가는 상당히 좀 잠잠하고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단기적인 어떤 매출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부분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져 있는 건 당연한 거 보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매출에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이 돼 있고 매출의 영업이익률도 바닥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추후에 좀 부각되고 기대감이 나아지고 이제 그밖에 카메라 모듈 이런 쪽에서 먼저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 확보를 해야 되겠죠. 하면서 추후에 미래 가치인 폐배터리 분야에서도 부각이 된다면 파워로직스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래 이제 본업은 휴대전화 부품 쪽인데 폐배터리 사업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수혜를 입게 되고 신성장 동력으로 확장이 가능해 보이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럼 파워로직스의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별 4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신성장에 대해서 일단은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상태고 지금 현재 그 주가도 이미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네,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파워로직스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주봉으로 좀 보시면은 2019년도 이후로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14,700원에서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7,000원대까지 빠졌고요. 재차 한번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더 좀 중기적 관점에서 눌림목 시점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포인트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손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시킬 필요성은 없고요.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또 추후의 미래를 보고 중장기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별점 4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첫 번째 종목으로 파워로직스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영화테크로 준비를 해봤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폐배터리가 ESS용으로 재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화테크가 ESS 재사용 기술 개발 관련해서 국책과제를 수행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종목이죠?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수소차라든가 그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판단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기업은 뭐 수익성도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고 뭐 성장성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 이 폐배터리 이용을 한 10키 지금 거의 ESS 재사용 관련된 사업을 좀 주관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그 2020년 12월 말일자에 관련된 그 어떤 연구 기간 이런 부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성능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후에 좀 나설 것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 어느 정도 좀 관련된 기술 개발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10kWh 정도 규모의 폐배터리 개념이니까 규모는 좀 작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은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더불어서 또 현대차와 수소 상용차 관련해서 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고 수소차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와 폐배터리, 2차 전지 섹터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 지금 상황을 좀 봤을 때는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재무적 안정성 상당히 뛰어나요. 기업이 네. 배당금도 줍니다. 배당금도 주고요. 그리고 또 뭐 매출액이 2018년도부터 535억에서 350억까지 꾸준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는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고요. 제가 차트는 조금 이따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영화테크가 매출액의 추이가 언제부터 개선이 됐느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작년 3분기 때부터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서서히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 2분기 때 매출액 바닥을 찍고 3분기 때 매출액이 조금 더 증가되고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완전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주봉으로 열어놨는데요. 이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한 차례 이렇게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바가 있는데 적절한 가격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련해서 주목하시고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하시고 폐배터리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의 성장을 위한 어떤 신사업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만 보시고 대응하는 거는 어렵다 말씀드리고 어쨌건 해당 기업의 주가 위치는 좀 매력적인 수준으로 일부 좀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영화테크였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이자 또 수소차 관련주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투자 매력도는 별점 몇 점일까요? 요거는 투자 매력도가 다섯 개로 표시가 돼 있네요. 네. 5개 중에 몇 개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4개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바닥이라는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4개 정도. 알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와 동일하게 영화테크 별점 4개 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로 들어가는데 현재 지금 좀 거래 정지잖아요. 네네네네. 요거는 또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거래 정지와 관련된 얘기를 투자자분들께 코멘트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자회사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는 거고 에코프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분야라든가 또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에코프로의 현재 투자 포인트는 사실상 그 인적 분할을 통한 기업 가치의 상승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거래 정지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후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됐을 때 과연 우리 그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금 5월 28일 날 이제 신주 상장이 됩니다. 거래가 재개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존에 봤기 때문에 주가가 기반응이 돼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자사주 비중이 0.9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대는 실질적으로 좀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래 재개 후에 바로
주가가 위로 쭉 상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래되는 첫날에는 좀 많이 이익이 났다면 이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관전을 하시고 주가 흐름을 보시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긍정적 평가하고 있는데 그 시점 5월 28일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재매수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등을 추출하는 사업을 이제 하고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5월 28일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거래 정지되기 전인 마지막 거래일에 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네. 거래가 재개된 후에 어떻게 또 전략을 짜면 좋을지 포인트를 잡아주셨고 이 종목에 대한 별점도 네. 저희가 한번 매겨볼까요? 투자 매력도 에코프로는 몇 점일까요? 에코프로는 거래 정지 전에는 저한테 물으셨으면 5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거래 재개되는 첫날에는 저는 좀 일정 부분 매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 입장이기 때문에 네. 투자 매력도는 3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현재는 거래 정지 중인 상황인데 오늘 투자 매력도는 별점 3개로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에서 곽용훈 대표님이 직접 골라오신 오늘의 공략주를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인선 ENT입니다. 네, 대표적인 폐기물 관련주죠. 네, 아무래도 제가 항상 비 오면은 생각나는 게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요. 네. 예, 좀 그 도로가 깨끗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 갖고 있는데 사실 폐기물 처리 업체 하면은 주로 이제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또 많은 나는 거고 일반적인 생활 뭐 어떤 쓰레기나 폐기물에서는 이들의 기업이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낸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건설 폐기물인데 지금 인선 ENT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서서히 뭐 보관한다든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회수, 해체, 보관, 재활용 이런 어떤 폐배터리 R&D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긴 말씀드린 것처럼 폐배터리 이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당장에 크게 지금 엄청나게 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섹터의 테마의 그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R&D 부분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좀 차분하게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면 좋겠다는 생각 취지에서 네. 인센 ENT인 거죠. 그래서 건설 폐기물 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당연히 판단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추후에 또 폐배터리 분야까지도 R&D가 잘 진행이 되어서 성장성까지 확보한다면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인선 ENT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예전부터 하는 이유는 바로 매출액의 성장성 이런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그 폐기물들은 계속해서 더 나아지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 폐기물에 대한 얘기도 과거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은 인선 ENT는 한 단계는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가도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폐기물이.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폐기물은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냥 갔다가 소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위험성도 있고 대단히 아주 그 기술이 그 폐기물 처리하는데 기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인선 ENT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폐기물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성장주로 함께 주목하시면 되고 이런 종목은요 네. 빠질 때 사시면은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너 플러스 폐배터리 사업이 이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매년 폐기물 처리량도 늘어나는 데다 단가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결국에는 실적이 또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그렇습니다. 인선 ENT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확인해 볼게요. 별 5개일까요? 네, 5개입니다. 네, 별 5개 주셨습니다. 인선 ENT 차트를 좀 보면서 저희가 기술적인 흐름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같이 들어볼게요. 네, 인선 네. ENT는 지금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네. 지금 14,050원이잖아요. 네. 예, 14,050원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인선 ENT 14,050원인데 주가는 지금 중기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가져주고 있는 상태고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종가 기준에서 14,100원 요 부분만
이상만 좀 지켜주면은 내일 아마 조금 더 에너지가 상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선제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큰 무리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선 ENT 가격 전략 가격 주셨을까요? 목표 주가, 손절가? 목표 주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손절가는요, 13,000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좀 하방을 좀 이렇게 밑으로 잡고 목표가는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선 ENT라는 종목 곽영훈 대표가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 가격 13,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폐배터리 관련주로 930 투자전략실에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관련주들 쭉 짚어봤는데요. 투자 매력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오늘 투자 매력도 별 4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테크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는데 투자 매력도 별 4개였고요. 인선 ENT를 오늘의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 5개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7,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30 투자전략실은 모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곽부장의 곽영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